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스캐추안 대학교 물리 및 공학 물리학과 즉 피직스 앤 엔지니어링 피직스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갑수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에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학교에서 재직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물리학자라서 자연 현상을 연구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트랜지스토라든지 태양전지 같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연구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방사광 가속기 분광학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빛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물론 장치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큰데 보통 웬만한 체육관 하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장치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시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죠. 그 엑스레이는 여러분의 몸을 통과해서 뼈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방사광 가속기도 그런 엑스레이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근데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장치들은 보통 방사광 물질을 써서 그 어떤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에서 나오는 엑스선을 가지고 뼈를 갖다가 보여준다면은 이제 저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엑스레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엑스레이를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태양전지가 잘 작동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빠른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내고 그런 걸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몸을 보듯이 그 장치 안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엑스레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광 가속기는 다양한 생물을 본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태양전지나 트랜지스터 같은 걸 보는데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1992년에 이제 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94년부터 98년까지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한국의 포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 소속은 연세대학교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방사광 국립연구소에 초청을 받아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가 2003년에 캐나다에도 이제 최초로 방사광 가속기가 건설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에도 그런 방사광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에는 저도 캐나다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와서 캐나다에 있는 특히 저희 학교에 있는 그 캐나다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보통 저희들은 라이소스라고 하고 캐나다에 있는 라이소스라고 해서 저희들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이름은 캐네디안 라이소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는 포항에 있다고 해서 포항 라이소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캐나다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자들, 태양전지, 트랜지스터와 같은 그런 소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온 지가 이제 2003년에 왔으니까 아마 내년으로 꼭 20년이 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는 미국에서 테네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상하게 버클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있는 방사능 가속기 연구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나다에도 방사능 가속기 생기면서 그게 또 공교롭게 지금 있는 사스카툰에 건설이 되면서 연락이 와서 오게 됐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미국에서 그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뭐 캐나다도 미국의 북쪽에 있는 나라일 뿐이지 뭐 캐나다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뭐 노스 아메리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다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 이민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국가고 캐나다도 똑같이 그렇게 이민이 중심이 돼서 국가지만은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미국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영국에 귀속되기 싫어서 영국이랑 싸우는 독립전쟁을 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그 독립전쟁을 할 때 아니 우리는 영국이랑 같이 갈 거야 라고 해서 그거에 반대한 사람들이 북쪽에 올라와서 만든 나라가 사실은 캐나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캐나다는 약간은 유럽의 뿌리를 좀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그런 기반 안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만들어진 나라다 보니까 그냥 각자의 나라가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고 미국은
우리는 다 싫어.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해서 외국의 사람들이 와도 미국화되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보통 저희들이 아메리카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캐나다의 이민 문화를 모자이크 문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많이 달랐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두 번째는 많이 추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왔던 2003년 겨울이 그 당시에도 몇십 년 만에 오는 추위여서 1월 달에 거의 한 절대 온도로, 그러니까 체감 온도 말고 절대 온도로 한 47도까지 내려가는 날이었거든요. 사실 태어나면서 40도가 넘는, 영하 40도가 넘는 온도라는 경험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 그때 제가 갓 결혼해서 왔었을 때, 저희 애들 맘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처음에 왔으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저희 큰애도 태어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여름이 오는데 이건 또 갑자기 세상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름을 가진 도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와 같은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풍경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계속 살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왔을 때에는 사실 한인들이 한 150명 정도 아주 작은 한인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왔을 때에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은행 어카운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집도 구해야 되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하고 은행도 가서 했는데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자를 수표를 내야 되는 체킹 어카운트도 있고 저축을 하는 세이빙 어카운트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는 미국에 차를 가져왔는데 여기는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모든 그 파킹하는 곳에 그 엔진을 데울 수 있는 히터를 달아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미국 남부에서 왔으니 그런 게 없어서 너는 검사에서 떨어졌어. 넌 이것들을 다 하지 않으면 여기서 차를 운행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또 공업사에 가서 막 하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운전면허증이 한국에는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줘야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저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저희 애들맘은 한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시험을 보고 근데 한국에서 운전하듯이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몇 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조심한다고 건너목에 서서 이제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는데 옆에 있는 검사가 아니 바로 넌 불합격.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 맘이 왜 나는 서가지고 사람들 지나가게 했는데 그랬더니 너는 그 사람의 안전을 다른 차선까지도 확보할 수 없는데 왜 네가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힘든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새로 많은 분들이 한인분이 오셨을 때 그럼 이분들께는 또 우리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있지만은 이제 저희 애들 마음이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은행 부자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그것도 해드리고 또뭐 집을 이제 구하신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집을 구했던 그 리얼터 분에게 소개를 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또뭐 어떤 분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뭐 언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통역도 해드리고 그런 문화들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아마 지금 유충 회장님께서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 한인회를 만드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여기에 유학을 공부를 하러 오신 유학생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캐나다로 이주하신 가족의 부모님들은 뭐 본인의 직장이나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 자녀들 미래를 생각해서 이주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은 그분들이 한국에 계셨으면은 내가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서 학생들이 뭘 하면 내 애들이 뭘 하면 어떤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캐나다에 오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해줄 수도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1, 2년만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부모님들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문제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시지 않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어쨌든 두 아이 아빠로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댁에서는 그냥 한국말로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 학생들, 그 자녀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학교에서 잘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집에서는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국말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주시는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캐네디언들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가장 불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직장을 가게 되더라도 그 직장이 물론 여기 있는 국내에 있는 어떤 사업만 하는 직장일 수도 있지만은 국내에 어떤 그런 협력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직장이라면 그 기업은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제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 의외로 1.5세,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이 캐나다로 온 학생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2세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생각보다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이제 그 부모님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학생들 얘기를 해보면 1.5세들은 부모님들이 일단 당신들이 영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 한국말 신경 쓰지 마. 그냥 빨리 영어를 해서 영어로 학교에서 적응을 해라고 해서 영어만 자꾸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 자녀들은 그냥 빨리 한국말 잊어버리고 영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2세들은 부모님이 걱정이 돼요. 얘가 한국말을 못하면 나중에 뭐 한국에 있는 친척들하고 얘기도 못하면 어떡하지? 얘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났으니 해서 의식적으로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한글 학교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한국말을 잘 킵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자녀분들은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영어는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캐나다는 생각보다는 그 직업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 그렇죠. 대기업에 가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치과의사가 돼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돈도 잘 벌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캐나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직업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꼭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 학교에 직원으로 있는 분이 저보다 돈을 많이 받고 월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18살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냥 직원으로 취직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하면 제가 지금 50 중반이면 한 20년도 채 일을 못했는데 그분은 제 나이가 되면은 거의 35년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연봉도 세고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꼭 어떤 특정한 직업을 해야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국에 있던 문화적인 생각들은 좀 여기서는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봤을 때 얘가 어떤 걸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얘가 어떤 데 관심이 있지? 그래서 뭘 하고 싶어 하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만 격려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학생들도 또 자녀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은 날 믿어주는구나. 왜냐 한국에서는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너 그렇게 대학 갈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좀 뭔가 억압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부모님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생각해 주시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앞에 나가서 학생들과 캐나다인 학생들과 생활하고 커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대학을 가는 거. 일단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난 사실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다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캐나다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냥 고등학교가 되면은 잘 돼 가니? 그래서 너는 준비 잘 하고 있어 정도밖에 얘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 위해서 제가 여기에 2003년 와서 조금 있다가 캐나다에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이제 과학기술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처럼 대학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국립연구소나
아니면 회사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런 협회이긴 하지만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갖고 있었던 계획 중에 하나가 어차피 저희들은 다 자기들의 직장이 있고 자기들의 그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캐나다에 생활하는 게 큰 문제는 없지만은 2세 또는 한 1.5세대들이 저희처럼 이제 어쨌든 경력을 쌓고 캐나다의 주류 사회로 진출하고 하던 데에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선배 또는 그런 부모님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력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삼촌, 고모, 이모들이 돼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캐나다 주요 대학 16개 대학에 저희 한인과학자협회 대학 지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스캐추완 대학교에도 그 지부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뭐 맥길이나 토론토 대학 모든 곳에 그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부에서 역할은 뭐냐면 여기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끼리 모두 모여서 새로 이제 후배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그 후배들이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어떤 경력이 있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되고요. 또 만약 이 학생이 여기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다른 대학에 가게 되면 또 그 대학에 있는 그 대학 지부 학생들이 또 그 학생을 환영하고 거기서 잘 정착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가고 싶고 또는 어떤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러면은 사스카툰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그 협회에 계시니까 가서 한번 여쭤봐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한인 학생들과 이런 대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찾아오면은 제가 커피 한 잔 사면서 그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협회가 한국이랑도 일을 많이 하다 보고 또 여기 있는 기업들과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싶을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 뉴브런즈역의 대학에는 그 석유화학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기름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석유화학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굉장히 뽑고 싶은데 쉽지 않다. 혹시나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저희 협회에 있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국에 이제 그걸 알려줍니다. 대학 지부에. 그러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지원해서 거기 갈 수 있고 사실은 제가 그저께도 토론토 출연하는데 한국의 LG화학이라는 곳에서 윈저라고 하는 도시에 2024년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윈저라는 도시는 미국의 미시간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도시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G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윈저라는 도시에 배터리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그럼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텐데 혹시 주위에 기계공학 아니면은 뭐 굉장히 다른 분야와 상관없는데 그런 공학에 관련된 일을 하는 한인 학생들이나 한인 젊은이가 있으면은 많이 뽑고 싶다라고 연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여기 사스캐추안에도 공대에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그 윈저, 그러니까 온타리오에 가서 자기 경력도 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어떤 질문, 특히 이제 진로라든지 뭐 대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 있으시면은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